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핵심 피의자들이 서로 연락했던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명의의 휴대전화 사이에서 통화와 문자가 오간 기록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지난 2018년부터 연락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경찰이 관련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휴대전화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의 전화기 사이에서 통화와 문자가 오간 시점으로 파악한 시기는 지난 2018년부터입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 휴대전화에선 10여 건, 임종성 전 의원 명의 전화기에선 20여 건 정도 통화와 문자 수발신 기록을 확보한 걸로 전해지는데 연락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집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제공 시기로 특검에 진술한 기간과 상당 기간이 겹칩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현직 의원 사이에 전화기로 직접 연락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윤영호 씨를 잘 몰라요. 나는 좀 먼 쪽에서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전 장관도 불법 금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찰은 그제 출석한 전 장관을 상대로도 윤 전 본부장과의 연락 여부와 목적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정치인들과의 연락 내용을 한학자 총재에게 특별 보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장관 측은 통화 여부 등을 묻는 채널A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만 알려왔고 임 전 의원은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접촉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야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특검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양당은 여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일부 이견을 보인 쟁점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선 겁니다. 깔끔하게 제3자 특검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 개혁신당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적인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특별검사 추천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3자, 즉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수사 범위는 반대로 개혁신당의 뜻에 따릅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통일교 측 금품 수수와 민중계 특검의 여당 정치인 의혹 은폐부터 우선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민중계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정도에 법안 초안을 서로 가지고 상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실무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특검 수용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에 동의할 만한 현 단계에서 그런 수준의 어떤 명백함이 떨어진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이 수사의 결과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처음으로 대여 공세에 힘을 합친 만큼 내년 지방선거 전 연대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연일 이슈가 됐던 대통령 주재 생중계 업무 보고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엔 법무부의 업무 보고가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 팩트체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엉터리 통계로 아부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가 조금 전에 설명 자료를 냈는데 속 시원히 해명이 됐을까요? 김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쉽게 말하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 그 말이잖아요. 다 합쳐도 5천 명 정도 이상 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너무 급해갖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밀 수용 문제의 대응책으로 가석방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저희들이.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 장관이 언급한 가석방 관련 수치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가석방 적격 판정 비율이 정권 교체 전후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번의 가석방 심사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율이 73.1%였는데 이전에 열린 6번의 가석방 심사 적격 판정률도 72.2%라 거의 차이도 없고 가석방된 인원수도 불과 4명 차이라고 한 겁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 인원수가 늘은 게 맞다고 반박성 자료를 냈습니다. 올해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이 1,218명이라며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월 평균 가석방 출소 인원인 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나 급격히 가석방 비율을 늘리면 재범률도 일정 비율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죗값을 애누리 해주면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강력사법은 가석방 심사를 계속 엄정하게 유지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5년이 너무 짧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이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어제 호남을 찾은 자리에서 한 말인데 야권에선 김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군부를 뗀 것이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전남 무안에서 열린 5번째 국정설명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과를 요약한 4가지 키워드를 소개하면서 5년은 너무 짧다고 언급한 겁니다.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실은 발언 4시간 만에 대선이 아닌 총선을 언급했고 어떤 정부인지는 언급이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 했지만 야권에선 곧장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임기 연장을 염두한 간보기 발언이라는 지적입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나경원 의원은 김 총리가 이재명 장기 집권에 군부를 뗀다며 장기 독재를 획득하려는 위험천만한 간부기라 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 또한 뜬금없는 개헌 빌드업이자 고환율, 고물가, 고실업에 6개월도 길게 느껴지는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그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침소봉대라면서 김 총리의 말꼬리를 잡는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의 가장 큰 걱정임을 직시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이번엔 미국에 있는 쿠팡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미국 주주들에게도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제때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장 기업은 중대한 사고를 인지하면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쿠팡은 유출 사고를 인지한 11월 18일 이후 한 달 가까이가 지나서야 공시했습니다. 그 사이 쿠팡 주가는 약 12% 떨어졌고 투자금 8조 원이 날아가 큰 손해를 봤다는 게 소송 청구인 측의 설명입니다. 김 의장은 지난달까지도 주주의 가치를 강조해왔습니다. There are a few investors that really have not only the means to be long-term, but the guts to be long-term, and I certainly feel blessed to be a partner. We're building this offering to generate the highest level of value, not only for customers, but shareholders as well. 이번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쿠팡의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전직 직원이 거의 6개월 동안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규제와 법적 조사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집단 소송 성격인 만큼 소송에 참여하는 미국 주주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주주들이 제기한 것으로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별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집단 소송, 압수수색, 고발이 끝이 아닙니다. 정부의 영업 정지 압박에 쿠팡은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입점 업체들이 탈쿠팡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큰 말은 쉽게 죽지 않는다. 이번 쿠팡 사태는 대마불사일까요? 아니면 첫 예외가 될까요? 유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쿠팡 배송 캠프입니다. 유통업계 대목인 크리스마스와 연말이지만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쿠팡 일부 물류센터는 자발적 무급 휴가를 한 만큼 물량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악의 해킹 사태 여파인데 한 달 넘게 구체적 피해 보상안이나 이용자 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자 정부는 공공연하게 영업정지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배송기사와 입점업체 피해 우려로 영업정지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지만 정작 입점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탈쿠팡하겠다는 곳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정상 구조 등 갈수록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 지쳤다는 겁니다. 구매 확정 후 2주 70%, 나머지 다음 달에 30% 이런 식인데 빠른 영상하게 되면 연 4% 정도 3.73% 수수료를 받아가요. 반면 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은 늦어도 일주일 안에 모든 금액을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출의 30%를 쿠팡에 의존하는 한 업체도 갑질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쿠팡이 무제한 무료 반품 정책을 펴며 재입고 비용은 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질이 이렇게 계속되면 사실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게 될 텐데 다른 플랫폼으로 좀 뭔가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쿠팡에 반기를 든 입점업체가 생기면서 실제 영업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자신을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습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당시 의심스런 정황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자신이 사실상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제가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그것은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이 대표와 나눈 통화 녹음을 이 대표 측에서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녹취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경쟁력이 있으면 살펴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녹취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오는 28일 특검 수사 종료 전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오늘 새벽 한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과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무려 7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사고 발생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미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직진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는 검은색 차량이 좌회전하고 결국 두 차량이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은 인도까지 밀려납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변 상인이 달려와 차량 문을 열자 연기가 피어오르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차량 안에 있던 부상자들을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사거리에서 일어난 승용차 간 충돌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던 자리인데 이 사고 충격으로 부서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임시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심폐소생술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약간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시더라고요. 한 대는 앞이 나갔고 하나는 뒤쪽이 좀 완전 파손돼가지고. 이 사고로 좌회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다른 동승자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입니다. 경찰은 일단 좌회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5가 신호 위반해서 좌회전한 거죠. 전부 이번 치료 받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사고 당시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나른한 주말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폭발 시 책임지지 않는다. 지하 주차장 한켠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는 그 신고 때문입니다.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소방관과 경찰관이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주차장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발견됐다는 신고에 출동한 겁니다. 플라스틱 상자 뚜껑에는 폭발물 보관, 폭발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고 가져가지 말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수상한 상자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알리면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갑자기 여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게 좀 당황스럽고 많이 놀랐었죠.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까지 투입해 약 2시간 동안 탐지 작업을 벌였지만 상자 속에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열어보니 세차에 쓰는 세제 등만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상자를 놓고 간 사실을 확인했고 이 주민을 상대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라니 한 마리가 도로를 건너 카페 출입문 쪽으로 다가옵니다.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오더니 곧바로 넘어집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듯 크리스마스 트리 주변에서 좀처럼 서지 못하고 계속 중심을 잃습니다. 카페 손님도 예상 못한 상황에 놀라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포획망으로 고라니를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면서 부상자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영하권 날씨 속에 경기 안성시 일대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약 2,800세대가 보일러도 켜지 못한 채 겨울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에 가스 배관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일대 2,800여 세대 가스 공급이 끊긴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 노후 가스관 보수 작업 중 가스 공급이 중단된 겁니다. 가스 공급 중단으로 보일러 작동이 멈춘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습니다. 집이 일단 너무 춥고요. 그리고 아침에 씻을 때도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애들도 지금 씻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보수 작업을 마치는 대로 가스 공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대형 크루즈선에서 들것에 실린 환자를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크루즈선에서 60대 승객이 계단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승객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음주 상태로 이동하다가 그 계단에서 아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 거동이 안 되니까.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와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전남 목포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반쯤.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지만 집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엔 전북 임실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돼지 1,300여 마리가 불에 타는 등 2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천천히 늙어가는 법.
저속 노화 트렌드를 이끌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가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하자 이 여성이 정 대표를 맞고소한 겁니다. 이 여성은 정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진실은 뭘까요?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건강총괄관인 정의원 씨를 경찰에 고소한 건 과거 위촉연구원으로 함께 일했던 인물입니다.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이틀 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가 나흘 전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고소인 측은 사흘 전 정의원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 교수와 피해자분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부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화 녹음 파일 등도 추후에 적절한 시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성적인 요구는 근무하는 기간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입니다. 반면 정의원 씨 측은 고소인과의 일시적 교류는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정 씨의 2년치 소득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공갈이자 스토킹 피해라는 주장입니다. 가해자분이 반복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내분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심지어 공용 현관을 뚫고 들어와서 편지 같은 걸 놓고 간다거나 정 씨 측은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관련 범죄를 다루는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범죄 단지를 급습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인근 베트남으로 도주하려는 정황을 포착하자마자 건물 봉쇄 작전을 펼쳐서 일당을 소탕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무실 책상에 통신선이 뒤엉켜 있고 캄보디아 경찰관이 모니터를 분리해 압수합니다. 사무실 밖에는 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붙잡힌 한국인 수십 명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들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은 이곳에 갇혀있던 20대 한국인 남성 1명도 구출했습니다. 범죄 단지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300km쯤 떨어진 베트남 접경지 몬돌끼리 지역에 있었는데 베트남 국경선과 불과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으로의 도주를 염두에 둔 입지입니다. 전담반은 도주가 임박한 정황을 포착하자 현지 경찰 40여 명을 긴급 투입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4일 캄보디아 포이펫, 지난 10일 시아누쿠빌에서 범죄 단지를 급습하는 등 한 달간 한국인 2명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한국인 9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조사 후 국내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절차가 시범 도입됩니다. 실제 얼굴을 찍어서 신분증 사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이 생체 인증 과정이 추가되는 겁니다. 대포폰 개통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야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감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다 만약 이 정보가 털리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어려울 거란 겁니다. 보도에 김태우 기자입니다.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 인증 절차가 추가됩니다. 그동안은 신분증만으로 개통할 수 있었지만 이제 각 통신사 패스앱을 통해 한 번 더 얼굴을 인증해야 합니다. 패스앱에 등록된 제 신분증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선 이 앱에 등록된 사진과 카메라에 인식된 제 얼굴이 일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 만드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입니다. 만약 신분증과 얼굴이 다르면 불이치 메시지가 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운다며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도 있지만 해킹을 당하면 얼굴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해킹 우려에 과도한 사생활 침해란 것인데 민감한 생체 정보인 만큼 시민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개인정보 칩, 유심 칩 같은 것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했으니까 충분히 그런 걱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이게 모두의 얼굴을 알고 감시가 가능한 그런 사회로 좀 더 가고 있는 방향이지 않나. 정부는 안면 일치 여부 결과값만 관리할 뿐 촬영된 얼굴 모습이 별도로 저장되지는 않는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일단 시범 도입 후 문제가 없으면 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2,3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전체 보상 규모만 2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SK텔레콤은 이 보상안을 받아들일까요?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1인당 10만 원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란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요금 할인 5만 원과 현금성 포인트 5만 원입니다. 보상 규모에 대한 이용자 반응은 엇갈립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10만 원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은 들진 않고요. 통신사를 이용하면 몇 년간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포인트를 주는 것도 괜찮고 할인해 주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대표가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하고 한 달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줬습니다. 위약금 면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경론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에 대해선 선을 그어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 배상안을 거부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약금 면제와 감면 직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비자원 조정안 역시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상 총액만 2조 3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15일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주사 이모 논란이 불거지면서 영양수액, 영양주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비타민 주사, 마늘 주사, 신데렐라 주사, 배곡 주사, 피부 미용부터 피로 회복, 심지어 숙취 해소까지 이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좋다는 건 다 넣었다는 이 링거들. 과연 그 효과는 어떨까요?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각종 수액 주사 광고가 눈에 띕니다. 피로 회복이나 항산화 배곡 주사, 혈액 순환은 물론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주사도 있습니다. 가격도 5만 원부터 1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 성분을 섞어줄 수 있다며 권하기도 합니다. 자연이랑 떼내는 PC 그게 여기 다 들어갔어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역시 주말 낮에도 수액 맞으러 온 환자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받자 이곳에서도 수액 주사 효과를 강조합니다. 수액들은 거의 다 혈관에 나와서 그래서 많은 거 글루트 치료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가 좀 맑아지고 혈액도 맑아지고.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근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마늘 주사, 배곡 주사 등 피로 회복과 미백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일부 수액 주사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수액 주사의 효과를 맹신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피부 미백, 이런 특정 효과들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가 있는데요. 의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요. 비타민 등 섭취가 많이 부족한 일부 사람 외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특히 신장이나 심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 잦은 수액 주사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뚝 끊겼습니다.
이에 따라 묵을 곳이 많아진 덕분인지 일본 주요 관광지의 숙박 요금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최대 10분의 1 가까이 떨어진 곳들도 적지 않다는데요.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의 옛 수도로 전통 문화 등을 체험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교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하기 전후인 지난 10월과 이번 달을 비교했을 때 밀집도의 차이가 보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토의 연말 평균 숙박비는 2만 600일엔, 우리 돈 약 19만 4천 원이었는데 1년 만에 10%가 오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 등 영향으로 가격을 내리는 교토 호텔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稼働率によってその金額が上下するっていうことはままある形。 일본 교토역 주변의 호텔을 검색해봤습니다. 1박에 10만 원 이하인 곳이 곳곳에 눈에 띄는데 이렇게 3만 원대에 예약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시작된 지난달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뚜렷하게 둔화됐습니다. 도쿄 관광지에서도 상인들은 예전보다 중국인이 줄어든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ここら辺歩いてる人はほぼ中国語で話してます。最近は結構減りました。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관광업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多様な国の方々が日本を訪れてくださる、そういったプロモーションにも力を入れていきたいな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과 관광객 다변화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북한이 일본을 향해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본이 핵 무장론을 언급하자 인류의 대재앙이 될 거라며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북한을 향해서 흔히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표현, 내로남불에 빗대 내핵 남불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일본 일각의 핵 무장론에 대해 극히 도발적인 망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흘 전 아사히 신문이 일본 총리실 안보정책 담당 간부가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날선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북한은 외무성 일본 연구소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일본은 침략 전쟁의 도화선에 또다시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 국가라며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리라는 건 일본의 침략 역사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하자마자 일본 고위 인사들이 핵잠수함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외교적 무기를 잃어버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이 유일하게 북한이 우위를 가지는 부분인데 일본까지 그런 흐름을 탄다고 그러면 북한의 우위가 상쇄가 되니까. 한편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의 행보를 닷새 만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김 위원장 뒤에서 수행하는 모습 위주로 공개됐지만 주혜의 얼굴 정면이 부각되거나 주혜가 김 위원장보다 중앙에 위치하는 사진 등이 공개되는 건 파격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미국에서 한 남성이 대형 마트를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기 위해 잠시 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남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숨죽인 공기 속 여성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성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순식간에 권총을 꺼내 경찰 얼굴에 방아쇠를 당깁니다. 경찰은 즉시 달려들어 남성을 제압하고 총을 빼앗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행히 총이 불발돼 인명피해는 없었고 총을 꺼낸 남성은 절도뿐 아니라 살인 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견인차가 승용차를 들어올리자 한 남성이 다급히 달려와 멈추라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견인차는 못 들은 척 그대로 출발하고 남성은 온 힘을 다해 뒤를 쫓습니다.
차에 4살 된 딸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 1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견인차 기사가 4살 아이가 탄 차량을 끌고 간 혐의로 당일 체포됐습니다. 차를 뒤쫓던 아이 아버지는 딸이 도로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재빨리 구조했고 아이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견인차 기사는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된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거대한 화물 트럭이 강풍에 휘청이더니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뒤따르던 트럭들도 버티지 못하고 차례로 도로에 드러눕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선 현지 시각 그제부터 최대 시속 119km의 허리케인급 강풍이 이어지며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여파로 전력선 피해와 산불 확산 우려까지 커지자 현지에선 선제적 단전 등 안전 조치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미국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산타클로스 추적에 돌입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산타 추적 전용 한라인을 통해서 그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가짜 산타들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걸 하고 있었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간 산타 복장에 새하얀 수염을 단 남성들이 마트 진열대 앞에 서 있습니다. 곧이어 산타 한 명이 식료품을 가득 담은 쇼핑백을 들고 나오고 초록색 엘프 모자를 쓴 남성들이 떼를 지어 들어와 쇼핑백을 받아듭니다. 현지 시각 15일 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대형마트에서 산타 복장을 한 도둑들이 우리 돈 약 400만 원어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골목의 로빈들이라는 이름의 이 일당은 SNS를 통해 대기업의 폭리로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생활비 위기를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였다며 훔친 식료품은 취약계층에 나눠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도둑들을 추적 중입니다. 산타 모자를 쓴 군인들이 실시간 모니터를 주시합니다. 화면 속에는 위성지도 위에 산타클로스의 이동 경로가 나타납니다.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부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가상 서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He's flying at Mach 3, so 650 miles a second, so he's rolling. 미군 측은 군 레이더와 군사 위성을 활용해 루돌프코에서 나오는 열 신호를 추적하고 있다며 이브인 24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산타의 실시간 위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타 복장을 한 남성들이 오토바이로 도심을 질주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산타 300여 명이 참가해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자선 행사가 열렸습니다. 런던에선 산타 1000여 명이 자전거로 도심을 달리는가 하면 멕시코와 프랑스 등에선 산타 마라톤 행사가 열리는 등 세계 곳곳에서 산타 관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내일은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절기답게 한파가 몰려올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13도, 대전 영하 5도, 전주와 대구 영하 4도로 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큰 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집니다. 한낮에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 9도로 아침보다 크게는 12도 오르겠습니다. 이후 주 중반까지 비교적 온화하다가 성탄절엔 영하 4도 안팎의 한파가 다시 찾아오겠고요. 그 다음 날은 영하 8도로 더 추워지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없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